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돼지는 계속 간다 입니다. 이제 개인은 겁나서 못 사고 손가락만 빠는 상황일 거예요. 뭐 그 기분 잘 압니다. 잘 알고 이런 급등이 심한 테마주는 손을 안 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우량주,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인데 기술적으로 위치가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최근에 장이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골든타임은 좀 지났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우리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 기관한테도 해당하는 겁니다. 걔네가 이런 차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온가지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제 얘들아 출발할 때 됐어.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락장 때도 팔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드린 말씀이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주체도 언론도 여러분 친구들 옆집 아저씨도 자 이제 코스피 코스닥 기차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제 출발할 거니까 다 사요. 어서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 말 하시는 거 본 적 있어요? 떨어지고 있으면요. 언론에 보시면 뭐 코스피 뭐 금융위기만큼 떨어져. 앞으로 상승 동력 없어. 개인 투자자들 매수하여 소임 뭐 손해만 커져. 이런 기사밖에 없죠. 상승하고 나면 또 기사가 나옵니다. 코스피 뭐 며칠째 상승, 외국인 매수세 강화, 뭐 미국발 훈풍 뭐 솔솔 막 이딴 소리만 해요. 그러니까 기레기들 말은 다 무시하시고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만 쭉 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호재, 우리가 매수 버튼을 누를 때 그 이유가 사라지지 않은 이상 그냥 계속 가치관으로 보는 거예요. 자, 하루 건너뛰어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어제 회식을 했는데요. 석식이라고 쓰니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통에 회사 끝나고 그 술 마시러 가는 거 석식이라고 하지 않나요? 예, 뭐 회식입니다. 예, 회식 맞아요. 어제는 진짜 많이 마셨습니다. 예, 제가 좀 어제는 연태고랑주를 그냥 들이부었어요. 예. 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예, 말도 많이 해가지고 집에 오니까 목이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집 나간 며느리가 또 돌아왔습니다. 예, 삼성전자만 돌아왔어요. 아무튼 외국인이 간만에 양시장을 매수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퀼라 코리아가 최근에 좀 제가 저만의 분석법이 있잖아요. 예, 유튜브에서 그리고 증권방송을 통틀어 이렇게 분석하는 거 저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만간 누군가 따라 하겠죠. 아무튼 삼성 전기를 제가 분석해 볼 때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공매도 잔고라는 건 공매도를 한 다음에 공매도를 한 양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했다는 건 공매도를 상환하진 않고 계속 공매도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삼성 전기가 갑자기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상승했어요. 근데 주가는 많이 올랐죠. 예. 오른 상태에서 이 헤드앤숄더를 그린 다음에 공매도 잔고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최근에 좀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가 전체적으로 줄면서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그 혹자들이 얘기하는 쇼커버링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흘러갔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근데 최근에 휠라코리아의 매동을 분석해 보니 이렇더라고요. 지금 똑같죠. 예,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주가도 이렇게 계속 오르다가 약간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공통점이 보면 이 두 종목 다 외국인이 주도합니다. 이 종목을. 그리고 주가가 300%, 500% 상승했어요.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20배 상승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보이죠. 그러면 지금 이 휠라 코리아는 만약에 삼성전기랑 닮은 꼴이라면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위치가 이쯤 될 겁니다. 이쯤 될 겁니다. 음. 그러면 이쯤 되겠네요. 이쯤 지금 이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약간 비슷한 게 여기인데 여기서 예 이렇게 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종목은 좋은 종목이에요. 두 개 다. 매매 로직은 동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외국인이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떻게 개미들을 컨트롤하고 그 견제 세력인 기관이랑 어떻게 주고받는지 그런 것들은 로직이 있을 거예요. 애들도 막무가내로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개인 투자자도 기술적 분석이랍시고 자 들이대고 차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 팔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몇백억 조 단위로 굴리는 애들이 아무렇게나 사고 팔지 않을 겁니다. 아, 뉴스 나왔으니까 사자. 그래, 호재 나왔으니까 사자. 뭐, 이렇게 매매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휠라 코리아가 만약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매도 잔고를 지켜보면서 저기 반등하는 타이밍마다 매수 타점에 급소를 찌를 수 있겠죠. 자, 국내 주요 이벤트입니다. 오늘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방문했어요. 여러분, 오늘 수출규제 관련주 반등 줬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좀 상기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국내 주요 이벤트를 붙여드리는 거예요. 내일은 베가본드 방영 시작일입니다. 셀트리온 떡상 가즈아인가요? 아니죠. 예. 수소 충전소 구축 방안 발표. 이게 예정인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자, 코스피 코스닥의 장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공매도 비율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고요. 투자자 예탁금이 2%나 줄었습니다. 여러분, 투자자 예탁금은 주가랑 상관계수가 거의 1에 가까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예탁금의 움직임은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막 정보 하나를 계속 추가하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그냥 제가 여기서 그냥 공부하면서 다 붙여놓을 것 같네요. 신용융자는 좀 상승했어요. 이것도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일단은 그 주식 관련 지표들이 좋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다. 예. 상한가 종목도 많이 줄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조정을 보여야 할 타이밍에 장이 강제적으로 들어올렸었어요. 그 이유가 돼지 열병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돼지 열병이 조정을 줬죠. 조정을 줬기 때문에 장이 별로 힘이 없었어요. 예, 상한가 종목도 안 나오고 상승 하락 종목도 거의 강보합 수준입니다. 오히려 코스피는 상승을 했지만 상승 하락 종목 수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요. 이거는 금융 투자 놈들이 팔아서 그렇습니다. 자, 당일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랑 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샀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거의 손 안 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이 SK하이닉스를 샀고요. 전기가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재밌어 보이네요, 이제. 조정 줄 때까지 줬어요. 제가 이 정도까지 버텨주면 삼성전기가 오를 수 있겠다라고 한 위치까지 조정을 줬어요,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를 샀고. 뭐 아무튼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양매수에 들어갔네요.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우리가 손댈 만한 영역이 아닙니다. 돈 가진 애들이 자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돼요. 자, 판 걸 보시면 셀트리온이 오늘 좀 떨어졌죠. 근데 제가 그어놓은 추세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추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일일비 하시면 안 돼요. SK텔레콤, 이마트. 이마트가 제가 제일 지금 맛있어 보이는 종목이 이마트인데 저놈이 또 사양산업이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껄쩍지근해요. 휠라코리아도 팔았고 기관은 뭐 어차피 금융투자가 오늘 주도한 장입니다. 삼성전자를 좀 팔았죠. 죄송합니다. 예, 방금 소음이 났죠. 자, 매수 매도 코스닥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일본 수출 규제 소재주를 샀어요. KMW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저 영역은 신들의 잔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자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를 양매수에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무슨 이유일까요? 파라다이스가 과연 호재가 있을까요? 모닉 IPS 전부 다 소재주죠, 지금. 소재주. 외국인은 KMW랑 RFHIC를 샀어요. 저게
불트랩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5G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상승한다 한들 제 영역은 아닙니다. 그다음 외국인 기관이 판 걸 보시면 바이오를 조금 팔았어요. 근데 뭐 당연히 조정이겠죠. 아난티가 아난티는 이런 매동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예. 그냥 그 뉴스가 뜨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돈 가진 애들이 알 수 있는 뉴스가 아닙니다. 추측성 기사는 제끼세요. 무언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건 트럼프나 문재인 대통령 정도 레벨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가 돌아도 그렇게 빨리 돌 수는 없어요. 이거는 뭐 정책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국제 외교기 때문에 미리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기관도 바이오를 좀 팔았습니다. 헬릭 스미스는 변동폭이 계속 커질 거예요. 이제 디데이 왔죠. 9월 말이니까 이제 디데이입니다. 심지어는 하한가 갈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진짜입니다. 발표일 직전에 하한가 갈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장중 상승한 종목을 보시면 오늘은 심심했어요. 대양금속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제가 이걸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SC제일은행이랑 기타 은행들이 이 대양금속 예전에 관리 들어갔을 때 얘들 주식을 사들이면서 대주주 그 지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얘를 회생을 시켰습니다. 회생을 시키고 이제 매각을 한다는 얘기를 슬슬 하고 있었어요. 올해 초부터. 근데 얘들 CB를 보시면 3,700원 수준으로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이게 17,000원인가? 그렇죠. 그럼 지금 거의 6배가 올랐어요. 6배는 침했고 5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M&A 소식을 뿌리면서 이 주가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잘 판단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정말 유리한 포지션 3,700원이란 그 CB를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가지고 노는 종목에 과연 예 단타 이상의 접근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한국 프렌지는 정치 테마주입니다. 홍종욱 관련주죠. 메가 MD는 한국당이 정시 100% 법률안을 발의를 했답니다. 근데 최근에 메가 MD가 움직임이 재밌어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교육 관련주 뭐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에는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도 돈이 들어와서 그런지 이 외국인이 주포입니다. 메가MD는 외국인의 탈을 쓴 놈들의 그 주체가 있어요. 근데 한국당이 갑자기 정시 100%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그래요. 미리 알았네요. 진짜 더럽네요. 예, 저런 종목은 접근 안 할 겁니다. 스타 모빌리티는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80억 수준 2일 전에 일어났었어요. 뭐 그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뭐 딱히 괄목할 만한 소식이 적어였어요. 라닉스는 신규 상장주인데요.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 신규 상장 모멘텀이에요. 이런 건 조심하세요. 예, 많이 올랐어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 시간의 상한가를 보시면 상한가가 아니죠. 시간의 상승을 보시면 보락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뚜렷한 이유가 없었어요. 대주주 지분이 하락했습니다. 어젠가 그 공시가 떴어요. 근데 왜 상한가를 가죠?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예, 조심하세요. 고려개발은 시간의 상한가를 갔는데요.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7월 9일에 감자를 진행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조정을 보였는데 마치 코스피 지수처럼 상승해 있어요. 뭐 이런 것도 뭐 만지는 사람이 있죠. 이건 산업 뭐야 이거 디스 이즈 산업인가? 이건 산업 8% 올랐는데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흥성그룹 흥성 뚜렷한 이유 없어요. 오성 첨단 소재 뚜렷한 이유 없습니다. 이거 제가 조정을 어느 정도까지 보이고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술적 반등 위치입니다. 미증시 선물은 상승하고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코스피 야간 선물은 혼조세입니다. 사실 미증시랑 지금 디커플링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 디커플링까지는 아니죠. 상관계수가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증시가 상승한다면 훈풍은 오겠죠.
제가 지금 기레기랑 똑같은 발언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달러는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머리 역경을 그리고 있어요. 달러가 폭등할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모릅니다. MSCI는 그 살짝 하락하고 있었다. 근데 뭐 상승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추세상 보면. 유가는 지금 유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추세가 없습니다. 선물인데 추세가 없어요. 추세가 없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시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유가는 상승할 수 있다. 저렇게까지 상승할 줄 몰랐는데 일단 제가 생각한 영역은 넘어갔어요. 10년물과 2년물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10년물을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맞죠 이거? 10년물만 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차이입니다.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예요. 차이기 때문에 뭐 10년물이 하락하는 걸 수도 있고 2년물이 올라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 10년물이 하락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 10년물을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에 실망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돈 가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10년물과 3개월물입니다. 이것도 똑같죠. 외신입니다. 외신은 마이크로소프트랑 비욘드 밋, 저 잘못 해석할 뻔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고기를 뛰어넘었다라고 할 뻔했어요. 테슬라가 상승하고 있다. 프리마켓에서 테슬라가 상승하고 있네요. 그러면 국내 전기차주도 좀 봐야겠죠. 달든이 떨어지고 있다. 뭐 오버나잇 펀딩은 페드가 양적 완화하는 얘기고 트럼프가 not thrilled 라고 페드를 또 욕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이 오픈 하이어 뭐야 높게 올라가고 있다고? 마지막에 올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내일은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를 발표합니다. 얘들 금리가 지금 4%예요.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얘네는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더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근데 중국의 금리는 다르게 작용합니다. 쟤들은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아니고요. 자, 첫 번째 외신입니다. manic. 조증이라는 뜻인데요. 조증이 뭔지 아시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모네터리가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어떤 거를 얘기해야 되나? 글로벌 모네터리 정책이 완화 사이클에 들어왔다. 홍콩이랑 인도네시아가 레이트 컷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 금리 인하 기조예요, 지금. 여긴 또 오픈 로우어라고 하네. 뭐지? 이게 조증입니다. 외신도 조증이네, 지금. 뭐 됐고요. 제롬 파월이 프레스 컨퍼런스에 뭔 얘기야, 이게? US의 그 미국의 경제가 어 근래 요 근미래에 약해질 만한 신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인하했지만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이러면 1타 2피죠. 그러니까 오늘 장이 상승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자, 페드가 머니 마켓에 완화를 하려고 한다. 뭔 소리야, 이거? 오버나잇 레포. 이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오버나잇 펀딩 레이트의 양적 완화를 좀 더 한다는 거예요. 금액은 뭐 70억 불이었나?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배당이네요. 디바이덴드. 쿼터리 디바이덴드. 분기 배당인데요. 분기 배당률이 1.5%이네요. 얘들도 더럽게 짜네. 근데 분기별로 주니까 뭐 S&P 500의 평균 배당률이 1.9%입니다. 진짜 배당 2% 주는 것도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낮습니다. 진짜 고얀 놈들이죠. 배당 안 주는 종목이 천지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주식 차익만 먹어 이겁니다. 약간 아르바이트 하는데 기본급 안 주고 너네 그냥 가서 팁 받아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5.12 트위터 전쟁 트위터로 인해 상승하고 있다. 이라크 리포트. All out war 거의 전쟁이나 소리네. 내신입니다. 중국발 치킨 게임에 한 디스플레이 일전철 밤나. 중국이 지금 LCD의 치킨 게임에 들어갔어요.
지금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가 별로 좋지 않죠. 지금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이 자신들이 목표한 양만큼 되지 않으면 구조조정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 만도 사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LG 디스플레이 상승했죠. 하느니 10월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뭔 소리야 이게? 인하 가능성 동사가 없네요.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가 있나? 한국당 김재원 수집 폐지, 정시 모집 100% 법률안 발의. 법률안 낸다고 뭐 소문을 내고 다녔나? 메가 MD는 왜 올랐죠 그럼? OECD 한국 성장률 2.1%로 하향. 다만 한국과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7에서 1%로 올렸다. 그렇군요. 역시 일본은 튼튼하긴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역설, 집값 상승 확산.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서 재건축 단지에 못 들어가니까 신축 아파트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천지인데 자꾸 제도로 막으니까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부동산에서 돈이 좀 빠져나와야 돼요. 토스 대표, 금감원이 불가능한 요구를 한다. 윤석헌, 말도 안 되는 요구 안 해. 그러니까 이게 공돌이랑 경제돌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 이게 이해됩니다. 전 공돌이거든요. 공돌이인데 회사에서는 공돌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간극을 압니다. 그 갭이 메워지질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결국엔 이슈 레이징이 됐으니까 금감원에서 살짝 완화를 시키거나 할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인터넷 은행에 대한 좀 이슈가 들어올 수 있어요. 도심까지 누비는 멧돼지, 열에 하나는 유사돼지 열병. 유사돼지 열병이 뭐죠? 뭔 소리지 이게? 이게 유사 열병인가요? 유사 돼지인가요? 그러니까 돼지 비슷한 놈이란 건가? 아니면 열병 비슷한 거란 건가? 아무튼 진짜 형편없습니다. 필력이 형편이 없네요. 볼턴 후임의 협상가 오브라이언. 볼턴 북미 협상 실패할 것 독설. 예, 진짜 쟤네는 아수라장이네요. 아수라장. 이러면 전 내년에 트럼프 재선 전에 좀 팔 거예요. 예. 미 무역 협상 재개합. 홍콩 카드로 중국 압박. 뭐 이번에는 결국에는 뭐 약간의 주고받는 건 있겠죠. 이건 누구나 예상하는 겁니다. 뭐 이거를 막 대단한 예상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동 중지 명령 해제, 발생 지역은 통제. 이것 때문에 오늘 그 돼지 열병 관련주가 조정을 보였어요. 근데 뭐 이건 핑계고요. 오늘은 조정 보일 타이밍이긴 했죠. 예, 당일 매매는 아니고 어제랑 오늘까지 해서 매매 종목 리스트인데요. 보해양조를 제가 익절을 했습니다. 익절을 했고 이지바이오를 단타를 쳤어요. 이건 정말 진짜 슈퍼 단타입니다. 스캘핑을 했어요. 현대공업을 조금 팔았습니다. 오늘 상승할 때 조금 팔았어요. 시간에는 못 팔았습니다. 시간에 제 상한가에 걸어놨었는데 상한가에 안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렸던 라인 있죠. 제가 그렸던 라인 끄트머리까지가 시간의 상한가 금액이었어요. 시간에서 상한가 찍을 줄 알았는데 못 찍었네요. 위닉스를 거의 본절에 팔았습니다. 드래곤플라이를 매수했고요. 마니커를 어제 샀고 오늘도 샀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아, 현대건설. 여러분 진짜 믿기시나요 이게?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보시죠. 코스피는 집 나간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집 나간 외국인이 돌아왔다. 동시효과까지 깔끔하게 샀습니다. 그러면 이걸 팔아 제낀 놈은 누구냐? 연기금은 아니고요. 연기금도 같이 샀어요. 금융투자 놈들이 도망갔고, 보험은 그냥 뭐 계속 똑같고, 투신도 뭐 똑같고, 사모펀드네. 이 나쁜. 사모펀드는 요즘에 시끄럽죠. 기타 금융. 기타 법인은 갑자기 매도세가 이틀 연속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주목해볼만 합니다. 일단은 뭐 딱히 뭐랄까 특색 있는 장은 아니었다. 대형주가 오르고 중소형주 조정주고
코스닥은 대형주가 떨어지고 중소형주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같은 사이클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생각했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대형주가 상승해주고 중소형주는 비리비리 하다가 대형주가 조정을 보일 때 중소형주가 상승을 해주고 그러면 쭉 그 그래프가 손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대형주 위주로 올라가요. 장이. 그러니까 장이 막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다 매도 피날레가 발생하고 대형주 위주로 오릅니다. 오르다가 대형주가 조정을 보이고 중소형주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완만하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다시 대형주가 오르고 중소형주가 조정받으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 다음에 대형주가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승 반전 실패죠. 반격을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런 좋은 사이클로 가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아무튼 코스피에서 외국인, 자, 외국인은 뭐 다른 거 의미가 없죠. 예, 의미가 없습니다. 조선주가 조선주 아직은 예, 조정을 안 보였으니까 딱히 금융투자가 판 걸 봐야겠죠. 금융투자는 삼성전자를 다 줬고요. 외국인한테 상납했습니다. 그리고 인버스를 다 팔았어요. 인버스를 다 팔았습니다. 자, 인버스. 인버스 잘 떨어지고 있죠. 예.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 가슴이 두 배로 아플 겁니다. 인버스는 함부로 투자하지 마세요. 예. 인버스를 사지 마세요. 예. 진짜 하락이 정말 당연한 타이밍에 인버스를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인버스를 들어가는 건 진짜 자살행위죠. 예. 이 차트를 보세요. 예. 뭐 돌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진짜 하방 경직성이라는 건 무시 못합니다. 금융투자가 산 거는 얘들은 또 상승을 또 베팅하고 있네요. 금융투자가 어떻게 사는지 보시면 알죠. 예. 금융투자가 계속 파는데 언제 산지 모르겠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지? 알 수 있는 방법 아시면 저한테 말 좀 해주세요. 포스코 어떻게 되지? 뭐 제가 뭐 그냥 신입니다. 예. 신입니다. 이까지 조정 주는지 보시죠. 셀트리온도 뭐 이거는 예, 크까지는 아니네요. 예. 아무튼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 상승할 거다. 신한 지주는 제가 안 봤죠. 현대차가 궁금한데. 현대차가 아니구나. 예, 제가 현대차는 아닙니다. 두 개가 달라요. 같은 종목인데도 다릅니다. 위치가.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기형적입니다. 기형적. 여러분 기형적이에요 지금.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 막 잠자리가 실내에 들어오면 막 창문에 붙어서 막 띵띵 하면서 계속 막 쳐박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붙어서 막 이러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이랬던 적이 있나? 이랬던 적이 있나? 이쯤 되면 되겠네요. 이쯤도 아니네. 여기서도 잡을 수 없을 만큼 올라갔네, 이렇게. 비슷한 타이밍이 없네. 약간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아무튼, 예, 이거는 명백한 상승 시그널입니다. 명백한. 근데 또 이게 불트랩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속단은 못 하겠어요. 속단을. 근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보세요. 해보시죠. 자, 하락 추세였죠. 하락 추세 뚫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매수한 타이밍이었잖아요. 돌파 때 매수해서 팔고 기아 자동차는 저 한번 들어가면 막 크게 지르거든요. 그냥 가져가고 질러버리기 때문에 한 이렇게 10%만 먹어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럼 한 해 농사 다 짓는 건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자, 지금 이게 돌파한지 보면 돼요. 예. 돌파하면 이게 약간 하이트 진로랑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하이트 진로 요즘에 어떻게 됐지? 이거 보세요. 이거 돌파를 제가 못 잡았죠. 진짜 바보 같은 매매를 했어요. 지금 비슷하죠. 딱 돌파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돌파하고 여기서 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만 하고. 지금 여기 이 추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상승 추세를 그렸었는데 이걸 깨고 조정을 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결국엔 여기서 박아요. 이 추세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얘들이 프로그램 로직이 이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금융투자는 됐고, 연기금은 계속 샀으니까. 뭐, 삼전 하이닉스 뭐 이렇게 샀죠. 아리랑, 고려아연이 어떻게 돼가지? 이것도 위험합니다. 지금 예,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고려아연 위험하고, CJ 제일제당. 이거 제가 지금 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조정을 빨리 보이네. 잠깐만. 저까지 못 올라갔네. 아무튼 예, 이게 요 라인까지 조정을 보이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뭐 생각했던 흐름대로입니다. 사실 뭐 크게 이상은 없다. 이것도 정말 괜찮은 위치예요. 예. 이게 개초보 영상에 들어갈 종목인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이럴 때 사보는 거예요. 예. 이럴 때 사보는 겁니다. 보통 이럴 때 사죠 사람들. 다 좋다고 할 때 갑자기 막 슈퍼를 갔는데 저기요 이거 계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총각 LGU 플러스 샀어. 그런 건 사면 안 됩니다 진짜. 예전에 셀트리온이 그런 식으로 올라갔죠. 셀트리온이 없어. 가장 좋은 예가 비트코인이죠. 예, 비트코인. 갑자기 막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도 모르는 막그 친구가 보통 젊은 여성분들은 투자에 관심 없거든요. 갑자기 자기 뭐 리플 샀어 막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직접 당했어요 그건. 아무튼 예 그런 거지요. 자 이것도 오래 보면 또 안 되니까 빠르게 가시죠. 코스닥은 헬릭 스미스를 봐야죠. 헬릭 스미스. 헬릭 스미스는 뭐 돌파 이후에 조정이다. 근데 진짜 헬릭 스미스가 사기 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좋은 예가 없나?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을 보시면 이때쯤이었나? 자, 감사 보고서가 아니고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었어요.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었는데 제가 그때 차 바이오텍은 분명히 관리 종목에서 벗어날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음모론도 찍으면서. 왜냐면 저는 그때 주담이랑 소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발표 전에 이렇게 하한가까지 보내버립니다. 하한가까지 보냈다가 유유 올라갔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 하한가를 보낸 건 누구다? 가지고 놀고 있던 놈들이죠. 계속 매집했던 애들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털고 나갔죠. 그래서 저는 반틈은 익절하고 반틈은 그 본절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익을 100% 낼 수 있었는데 수익을 50%만 낸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도 또 지금 베어 트랩 발생했죠. 베어 트랩 발생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차 바이오텍은 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적어놨잖아요. 제가 여기서 최소 횡보해주면 매수를 고려. 지금 횡보하고 있죠. 횡보도 이 베어 트랩 발생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매집한 사람들이 있어요. 차바이오텍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환기 종목이 언제 풀리지? 그게 중요합니다. 이 가지고 계신 분들 주담이랑 전화를 해보실 건데 나한테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추세대로 움직이고 있네요. 근데 이제 추세 때 끝까지 왔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 추세를 좀 넉넉하게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게 맞네. 이게 맞네. 지금 추세 때 끝까지 왔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HL 사이언스 이거는 제가 되게 언급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제가 바보같이 이렇게 공방이 많을 때 매매했다가 이걸 못 먹었죠. 지금 제가 그렇게 같이 보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조선내화가 약간 그 꼬라지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약수익권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수익권인데 얘도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갔어요. 이거 계속 홍보하면 안 되는데 이런 종목은. 이거는 거래량이 없는 품절주라서 괜히 막 개미 꼬였다가 진짜 하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최대 언급을 안 하는 종목인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아요. 진짜 언급 안 하는 게 맞아요. 좀 너 죽고 나 죽 겁니다. 진짜 이런 게 언급되면. 네이처셀도 되게 재밌는 종목이죠. 이거는 어떤 놈들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 네이처셀도 재밌겠네. 네이처셀도 이거 언젠가 한번 쏴줄 종목이에요 진짜. 근데 지금 최근에 매동이 조금씩 보이고 있죠. 여기서 한번 들어왔네 누가.
아무튼 예, 네이처셀도 슬슬 뭔가 준비하네요. 이렇게 보면 한도 끝도 없죠. 일단 봐야 될 애가 누구죠? 여기 봤으니까 됐죠. 예. 그럼 종목을 보시죠. 아, 장부터 봐야지. 예. 자, 코스피. 예, 코스피. 진짜 예. 이게 뭔가요? 진짜 저는 진짜 미륵이다. 아, 술이 덜 깼나 봅니다. 예. 아무튼 조정을 보일 타이밍이 왔는데요. 여기서 안착을 좀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냥 횡보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동안. 여기서 남을 사람만 남어. 약간 이런 시그널입니다. 횡보를 한다는 건. 최소한 횡보라도 해줘야죠. 다시 떨어지면 골치 아픕니다. 사실 뭐 떨어져도 2000만 지켜주면 돼요. 2100은 못 넘을 거라고 막 저주를 퍼붓고 있던데 또 언론에서. 그러면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것도 진짜 누구인가. 예. 헛소리 하지 말라고. 예. 띠르링 뜨네요. 아무튼 예, 이것도 조정을 보일 때가 됐어요. 지금 약간 61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횡보를 좀 해주면 돼요. 매물대가 두텁긴 합니다. 횡보를 계속 해주면 좋겠어요. 거래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익절하는 사람들이 슬슬 나왔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매수했으면 지금 익절 굉장히 크게 할 수 있죠. 지금 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20%가 올라왔기 때문에 장은 17%가 올랐습니다. 3%가 굉장히 커요. 장은. 네, 이렇게 자로 잰 듯이 이렇게 왔는데 아무튼 신기하긴 하네요. 제가 봐도. 아무튼 예. 제약은 어떻게 돼가지? 제약도 제약은 예, 이 정도면 누구인가 정도는 아니고 예. 누구까지. 해외 지수. 해외 지수가 중요하죠, 지금. 상하이는 진짜 누구인가. 보시죠. 지켜보시죠. 아이쉐어. 이 오래 걸리는 거 진짜 짜증나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이게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예. 이건 아직 모르겠네요. 예. 아직은 모르겠네요. 나스닥. 누구인가, 예.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이까지 조정 주고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아유, 그래야지. 이까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또 그때 당시를 봐야 됩니다. 이건 누구인가는 아니네. 생각보다 더 떨어졌네요. 예. 이것도 그냥 추세대로 놔둬보시죠. 자, 이제 주식을 보시죠. 보혜 양조. 유시민 씨죠. 저 보혜 양조 들어갈 때 한번 익절하고 다시 들어갔잖아요. 자, 여기서 와 진짜 여러분 제가 진짜 신입니다. 신 보이시죠? 딱 고점에서 파는. 근데 지금 보혜 양조가 나쁘지 않습니다. 위치가. 이게 제가 지금 그냥 이거는 단타로 들어가서 그런 건데 조금 더 여기 맞추면 약간 이렇게 보시면 상승 추세예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슈팅 줄 때 그냥 파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슈팅이 나오면 파는 거예요. 네. 뭐 얘들이 자꾸 팔라고 얘기하는데 팔아줘야죠. 그래서 보혜 양조도 좀 팔았고요. 근데 위치로 보시면 뭐 나쁘지 않다. 근데 저는 이렇게 되면 약간 조정을 보여서 이까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팔고 나왔어요. 좀 조정을 추가적으로 보이면 들어갈 겁니다. 보혜 양조는 지금 누가 봐도 나쁜 위치가 아니에요. 악재도 없고. 이지바이오 이건 진짜 스캘핑입니다, 여러분. 스캘핑.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낙폭 과대라서 들어갔어요. 자, 보시면 탁 이렇게인데 이게 하락. 저는 그 5분봉에 3분봉에서 이렇게 무의미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의미한 하락이 나와요. 급등주들에서 이런 거는 필연적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악재가 아닌 이상 필연적으로 반등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 음봉이 쭉 연속되면 반등이 나옵니다. 0.5% 정도의 구간은 나와요. 현대공업이 이게 제가 일단 3분의 1 정도를 팔았어요. 3분의 1 정도를. 근데 이게 시간의 상한가를 갈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시간의 상한가에 걸어놨는데 안 팔렸어요.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의 상한가에 올랐다가 떨어졌으니까 내일 장초에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떨어져주면 매수를 좀 해보겠다. 저는 위닉스는 거의 본절에 팔았어요. 그 좀 놔뒀으면 오늘 좀 익절할 수 있었는데 제가 좀 약간 성급했네요. 약간 단기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약간 미스입니다. 미스. 드래곤플라이가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위치라서 들어갔습니다. 드래곤플라이는 제가 뉴스 하나 붙여드렸죠.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했잖아요. 그 VR 이지로 하면서 이렇게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VR 하면 또 드래곤플라이가 조명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이 단기적인 상승 추세의 하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슈팅 주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슈팅 한번 주세요, 형님들. 진짜 마니커. 마니커가 지금 중요하죠. 이걸 좀 오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그래요. 사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확대해 볼까요? 일단 제가 이 신의 영역에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상승을 시작했고 두 번 상승한 다음에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이 저점을 잡으면서 매수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7% 정도의 수익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뭐 팔고 싶었는데 못 팔았어요. 못 팔았는데 이게 개파락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 저점을 잡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735살 먹은 노인처럼 쭉 이렇게 즐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단에서 잡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대로 죽을 테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약손해권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손해권 한 4% 정도 되겠죠. 자,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 의도적인 하락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손해보면 별 수 없습니다. 급등주는 어쩔 수 없어요. 손해보면. 제가 지금 매물대를 밟고 서 있는데요. 매물대를 밟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어요. 이만큼 터지고 이 꼭지점에 있는 애들을 다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살려주세요 이런 말씀드렸죠. 이쯤에서는 절대 얘들이 탈출할 수 없어요. 탈출할 수 없어요. 이쯤에서 탈출했겠죠. 갑자기 막 올라오는데 떨어지니까 얘들이 하고 멀리 점프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구조대가 쭉 올라왔는데 호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호재가 있었잖아요. 돼지 열병 죄송합니다. 말실수네요. 호재가 아닙니다. 악재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악재인데 이 돼지 열병 관련주들은 호재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 돼지 열병 관련주들한테 호재가 떠서 사람들이 홀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이랑 여기 있는 애들이랑 여기 있는 애들이 물렸던 애들이 남아있었다고 칠게요.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서 거의 없어졌을 거예요. 구조대 왔다 하고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얘들이 구조대 타고 내려간 겁니다. 구조대를 타고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쌍꼬점 찍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 열병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상한 캔들이 떴어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약간 또 음모론을 좋아하잖아요. 음모론으로 말씀드리면 돼지 열병이 정말 기가 막히게 차단하고 있었는데 누가 가지고 온 걸 수도 있습니다. 얘들이 가지고 온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매물대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밟고 올라가서 여기서 악재가 떴을 때 얘들을 다 보내버렸다. 이 악성 매물을 다 보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 3일 정도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이게 갑자기 돼지열병 우리나라에서 완전 방역 완료, 절대 돼지열병 뭐 발생할 이유 없음 이렇게 되면 골로 가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하한가를 갈 리는 없을 것 같다. 예. 지금 뭐 언론은 계속 안심시키고 있겠지만 돼지열병이라는 게 쉽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중국 사례를 공부해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게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9.11제지를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9.11제지가 이렇게 미친듯이 딴 자, 이렇게 올라왔어요. 돌파했잖아요. 돌파하고 진짜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이게 이런 거 잘 공부하셔야 돼요. 이럴 때 매수할 수 있겠구나. 겁나서 매수 못합니다. 이때. 왜냐하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음봉을 그렸어요. 자, 이거 사망이죠. 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제가 또 접근한 타임, 지금 제가 마니커 접근한 타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어떻게 사? 라고 하는데 전 계속 샀어요. 이렇게 계속 매집합니다. 계속 매집해요. 매집하고 올 때 팔죠. 한 팔고 다시 매집해요. 그 다음 다시 팔았어요. 그 다음에 단타만 치죠.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있어요. 9.11제지. 자, 그러니까 다시 마니커로 돌아가시면 제가 여기서 들어간 게 저 때랑 똑같습니다. 지금 저 때랑 똑같아요. 지금 고점이고 중매산에 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가장 좋은 건 첼시스입니다.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9.11제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자, 이렇게 올랐어요. 쭉쭉 올랐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샀습니다, 만약에. 지금 마니커랑 비교를 해보세요, 마니커랑. 제가 여기서 샀어요, 지금. 여기서 샀는데, 야, 자살행위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인데, 예, 이렇게 횡보하다가, 근데 이런 식으로 횡보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몰라요, 이렇게. 자, 마니커를 들어간 이유가 그렇다. 뭐, 보기 좋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감당할 만한 금액을 들어갔고요. 예. 급등하면 조금씩 익절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면 추세나 힘을 보고 호가창이나 분봉의 흐름을 보고 홀딩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대응의 영역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아, 이 하루 쉬었더니 좀 약간 부자연스러웠던 게 없잖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댓글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제 진짜 제가 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달린 댓글을 보고 술이 진짜 만땅이 취해서 집에 도착한 다음에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그래도 개똥 철학이지만 봐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너무 감사한 마음에 막 눈물이 그냥 왈칵 나올 뻔했는데 술이 취해서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지금 인사불성이지만 어떻게든지 자료를 만들어서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왜냐면 제가 어제 매매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말씀드려야겠다 싶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예. 자료가 퀄리티가 개판이고요. 제 혀가 꼬여가지고 몇 번 그냥 시범 삼아 아무 말이나 해보면서 녹화를 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이프도 와서 말리고요. 하지 마라. 진짜 민폐다. 구독자 다 떠나갈 거다. 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예, 잡소리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투심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조정이 올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갑자기 우리나라 시장에 악재가 발생해서 폭락하지 않는 이상 겁먹을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